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마이 FM 91.3. 우리 마을을 더욱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고 싶어요. 서대문 까치방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서대문 까치방의 만두예요. 오늘 서대문 까치방에서는 바람 비행기의 외출, 이가령 선생님의 쉬운 글쓰기에 대하여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옆에 윤기경 선생님 자리에 계신데요. 지난달에 윤기경 선생님 한 달 쉬시고 이제 2달 만에 저희 만나는 거예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많이 바쁘셨어요. 그죠? 지난달에 못 와서 죄송합니다. 지방으로도 이렇게 많이 다니시고 그러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만 바쁜 건지 모르겠네요. 엄청 바빴습니다. 주로 어떤 일로 그렇게 많이 바쁘셨을까요? 제가 계속해서 이제 글 작업을 하다 보니까 예. 뭐 글감도 계속 찾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역마다 다니면 또 경험치가 늘어나서 글감이 많이 생길 것 같아서 그런 김에 또 많이 움직이기도 했고요. 또 일 때문에 많이 또 움직이기도 했습니다. 그러셨군요. 네. 제 기억으로는 그 10월 중순쯤에 이가령 선생님의 네. 특강이 있었잖아요. 네네네. 예. 아마 이제 오늘 준비하신 내용이 이가령 선생님 특강을 들으신 후에 네. 느끼셨던 것들을 좀 말씀을 전해 주시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네, 뭐 제가 보기에는 이게 저 혼자 하나 또 일부 사람들만 듣기에는 너무 아까워서 예. 여러분들한테 좀 알려드리는 게 낫다 싶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기대되는데 네. 송창식의 비의 나그네 듣고 온 후에 말씀 나눠볼게요. 네. 님이 오시나 보라 밤비 내리는 소리 님 발자국 소리 밤비 내리는 소리 님이 가시나 보다 밤비 그치는 소리 님 발자국 소리 밤비 그치는 소리 밤비 따라왔다가 밤비 따라 돌아가는 내 님은 비에 나그네 내려라 밤비야 내 님 오시게 내려라 쭉쭉 끝없이 내려라 님이 오시나 보다 밤비 내리는 소리 님 발자국 소리 밤비 내리는 소리 밤비 따라왔다가 밤비 따라
가시나 보다 밤비 그치는 소리 니은 발자국 소리 밤비 그치는 소리. 네, 저희 이가령 선생님은 제가 성북 50 플러스 센터에서 쉬운 글쓰기 강의를 들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예전에 책도 내시고 최근에 책 내셔서 예전에 책이 재미있게 가르치고 신나게 쓰는 이가령 선생님의 싱싱 글쓰기 이 책이 한 권 나와 있고요. 최근의 책은 고수의 글쓰기. 그래서 30년 글쓰기 전문가가 알려주는 글센스를 높이는 비법 이렇게 해서 최근 책을 구하는 데는 무리가 없는데 예전 책을 제가 구하려고 했더니 절판이 돼가지고 구하지를 못하겠더라고요. 혹시 이 책을 가지고 계신 분은 저한테 팔아주셨으면 좋겠어요. 10월 중순에 이가령 선생님이 이제 특강을 하셨는데 거기에 윤기경 선생님이 다녀오셨어요. 예, 선생님 어떠셨어요? 아까 소개하신 대로 이분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유명한 분이에요. 이 글 쓰는 데에서는 가장 손쉽게 쓰는 법을 많이 가르쳐 주시는데, 그러니까 배우는 사람들로 하여금 공감대를 느끼게 해주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 아이들도 알아들을 수 있을 만큼의 글 쓰는 법을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네. 그런데 다들 그게 뭐 너무 쉽다라고 생각 안 하고 그 긍정적으로 많이 이제 생각을 하게 되죠. 근데 요번에 이분의 특강을 들으면서 변함이 없구나. 변함없이 쉽게 터득하기 또 쉽게 알아듣기 쉽게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중에 이제 이분 얘기 중에 꼭 작가 지망상이 아니더라도 뭔가 이렇게 쓰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꼭 알려주고 싶은 말이 있더라고요. 그게 이제 어떤 장르이든 뭐 수필이든 소설이든 동화든 상관없이 글은 장편이 아니라면 글감을 줄여라. 저는 이 글감을 줄이라는 말이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를 알아들을 수는 없었어요. 근데 이제 이걸 좀 쉽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그 글감을 줄이라는 건 소재를 줄이라는 게 아니고 주제가 너무 넓으면 글이 막 흐트러진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글감이 좀 길면 내용 자체가 어느 포커스가 없이 막 흐트러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가능하면 시간도 하루를 1시간으로 줄이고 그것도 좀 더 줄인다면 뭐 60초, 1분 이렇게 줄여서라도 그 폭을 줄인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장소도 광대한 도시 말고 골목 아니면 그냥 벽 하나 사이 여기서 포커스를 맞출 수 있거든요. 이게 보는 사람한테는 몰입감이 되게 쉽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 유명한 동화책이나 그림 동화책 보면 어느 한 사건으로 딱 포커스를 맞춰서 거기서 계속 시작해서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까지 다 가는 거죠. 그런데 그런 작품일수록 가장 독자들이 호응이 좋다는 거죠. 그걸 이제 글감을 줄인다라는 말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태까지 그걸 잘 몰랐거든요. 글감을 줄인다라는 말이 뭔지 몰랐는데 알아듣기 너무 쉽다. 여러분들한테 편지를 써도 흐트러지게 쓰면 몰입이 안 되거든요. 한 가지 얘기를 가지고 끝까지 하다 보면 그게 전체적인 그림이 머릿속에 그려진다는 거죠. 그래요. 글감을 좁혀라. 네. 그것도 아주 좋은 말이네요. 요즘 가장 화두가 되는 말이기도 해요. 많은 사람들이 체계적인 문학교실이나 이런 문학과나 이런 대학을 안 다니더라도 이 글감 줄이라는 말이 굉장히 좀 얘기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금 더 세부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네, 뭐 예. 좁히는 기준이라든가 이런 게 있을 것 같은데. 좁히는 기준은 아까 뭐 말씀은 드렸지만 네. 뭐 시간이나 장소도 그렇지만 감정도 너무 복잡하게 만지면 그 읽는 사람은 이게 복잡해서 덮어버려요. 들어가다. 한 번에 선택, 한 가지 사건, 한 가지 장면으로도 이걸 줄일 수 있다는 거죠. 전체를 줄여서 그림을 보더라도
전체를 할 수 있을 만큼. 여러 가지 방면으로 좁히는 것 같아요. 시간, 장소, 감정, 네. 사건 뭐 이런 것들을. 약간 오랫동안 써온 필력이 이제 거기서 가미가 될 겁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묘사하기가 쉽지는 않은데 가장 재밌는 게 뭐냐면요. 아이들의 그 상상력이 달을 보면서 달이 나를 자꾸 쫓아오네? 왜 쫓아올까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얘기가 묘사가 되거든요. 감정을 좀 줄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네요. 네. 글감을 좁히고 결국 묘사는 깊어지는 네. 그런 부분이네요. 예, 예. 선생님, 이번에 선곡해 주신 노래 소개해 주세요. 아, 예. 양희은의 가을 아침. 네, 양희은의 가을 아침 함께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이른 아침 작은 새들 노랫소리 들려오면 언제나 그랬듯 아쉽게 잠을 깬다. 창문 하나 햇살 가득 눈부시게 비춰오고 서늘한 냉기에 재채기 할까 말까 눈 비비며 빼꼼히 창밖을 내다보니 335 아이들은 제잘되며 학교 가고 산책 갔다 오시는 아버지의 양손에는 효과를 알 수 없는 약수가 하나 가득 딸각딸각 아침 짓는 어머니의 분주함과 엉금엉금 냉수 찾는 그 아들의 게으름이 상큼하고 깨끗한 아침의 향기와 구수하게 밥 듬드는 냄새가 어우러진 가을 아침 내겐 정말 커다란 기쁨이야. 가을 아침 내겐 정말 커다란 행복이야. 응성만 부렸던 내겐 파란 하늘 바라보며 커다란 소몰신이 드높은 하늘처럼 내 마음 편해지네. 텅 빈 하늘 언제 왔나 고추 잠자리 하나가 잠덜 깬 듯 엉성이 돌기만 빙빙 토닥토닥 빨래하는 어머니의 분주함과 동기동기 기타 치는 그 아들의 한가함이 심심하면 저대는 괴종식의 종소리와 시끄러운 조카들의 울음소리 어우러진 가을 아침 내겐 정말 커다란 기쁨이야. 가을 아침 내겐 정말 커다란 행복이야. 응성만 부렸던 내겐 가을 아침 내겐 정말 커다란 기쁨이야. 가을 아침 내겐 정말 커다란 행복이야. 뜬구름 쫓았던 내겐 이른 아침 작은 새들 노랫소리 들려오면 언제나 그랬듯 아쉽게 잠을 깬다. 창문 하나 햇살 가득 눈부시게 비춰오고 서늘한 냉기에 재채기 할까 말까 네, 선곡해 주신 노래 너무너무 좋아요. 네. 여러 가지 생각이 좀 들기도 했어요. 가을이라서 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그죠? 네. 아, 그러면 선생님, 그 네. 이가령 선생님 그 특강 들으시고서 네네. 또 다른 좋은 점이 있으셨으면 말씀해 주세요. 또 다른 얘기는 동화를 쓰거나 어떤 글을 쓸 때는 그 사고력 같은 게 굉장히 중요해요. 글을 깊이를 또 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엉뚱하지만 색다른 내용을 또 얻어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그거하고 연결되는 게 이제 관찰력입니다. 어떤 글이든 관찰력이 또 중요하니까요.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쉽게 말하면 사고력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아이가 할아버지가 수염이 되게 길거든요. 궁금한 거예요. 할아버지가 주무실 때 수염을 빼고 잘까 아니면 수염을 낀 채로 잘까? 이건 정말 생각도 못했던 일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 생각지도 못하는 생각을 사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만약에 풀어내는 얘기를 이제 묘사로 한다면 이게 동화가 되는 거죠. 이건 우리는 절대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건 아이가 호기심을 갖고 있고 그걸 또 상상력으로 해서 오해를 시작하면서 이 결말을 내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재미있는 얘기가 될 수가 있고요. 네. 그 사고력의 이제 화두를 이렇게 가끔 제가 이제 몇 가지 챙겨봤거든요. 그림자가 따라오는 이유는 뭘까? 이게 사고가 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냄새의 주인 찾기. 이걸 이제 보물섬처럼 만드는 거죠. 보물 그 지도처럼 만들어 보고 다른 왜 따라오는 걸까? 뭐 이런 것도 되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그림자가 왜 나를 따라오나? 이게 사실은 엉뚱한 얘기지만 많이 생각하는 얘기지만 아이들은 이건 계속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또 어른들도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보고요. 저는 이게 화두가 돼서 그게 글감에 집중하는 거죠. 요 하나로 집중을 해서 묘사를 택한다면 아주 좋은 글이 될 겁니다. 이것도 설명을 해주셨는데 너무 쉽게 설명해 주셔서 제가 조금 나름대로 조금은 요 안에다가 좀 하나를 좀 더 넣긴 했었어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 더 생각한다는 게 재밌는 게 책 속의 글자들이 자꾸 춤을 춘다는 생각을 해요. 저도 그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네. 막 글자가 활자가 일어나서 춤을 추는 듯한 이게 이제 모티브가 돼서 왜 그럴까? 또 이걸 사고력을 가지고 위기절정으로 가서 결말을 내는 포커스를 맞추는 거죠. 그럼 여기에 비해서 관찰력은 비슷하지만 조금씩 달라요. 뭐 재밌는 얘기는 뭐 빗방울에 줄서기. 이건 좀 웃기죠. 신발장에 그 비밀 냄새를 지도로 만든 거예요. 그 다음에 달걀 껍데기에 작은 점들은 왜 있는 거지? 풀어내는 걸 하면 동화가 되는 거죠. 아, 이건 물론 과학적인 얘기로 접근할 수도 있는데 네. 상상력을 가지면 또 달라지는 얘기가 될 수 있죠. 그렇겠네요. 그러면 도서관에 햇빛이 따라서 위치마다 바뀌잖아요. 시간이 갈수록 왜 바뀔까라는 걸 하면 엉뚱한 내용도 나오지만 뭐 과학적인 얘기도 나오겠죠. 근데 저는 동화라면 엉뚱한 얘기로 결말이 나는 게 맞습니다. 그런 얘기는 너무 좋았습니다. 상상을 하게 되니까 네. 그죠? 관찰과 사고력이 집중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네요. 네. 그래서 저도 그날 좀 많이 배운 게 사소한 것들에서 많이 발견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차를 타고 가다 보면 앞에 가는 차에 뒷 브레이크 등을 보면 브레이크 등이 다 똑같지는 않아요. 네모난 게 있고 동그란 게 있고 세모가 있거든요. 그럼 저게 왜 그럴까? 아이들 시선으로 보는 거죠. 그럼 그 네모난 등은 뭐 예를 들면 딱딱한 애다, 고집이 세고, 그 다음에 세모난 등은 급하다, 성격이. 동그란 등은 원만한 성격을 갖고 있다라는 걸로 해서 동화로 포커스를 맞춰도 얘기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글감은 많은데 글감을 범위를 너무 크게 잡지는 말라는 얘기를. 그러네요. 네네. 그런 거는 제가 보기에는 이가령 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중심이 거기 많이 내재돼 있더라고요. 그분의 책에서도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발견이 되긴 합니다. 그래요. 네. 작가는 뭐니 해도 이 관찰하는 힘이 그렇죠. 매우 중요한. 많이 좌우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요즘 저도 그런 걸 좀 습관적으로 하는데 전철 안에서 핸드폰을 안 보고 사람들의 표정, 예. 말투, 행동 이런 걸 좀 관찰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네. 재밌는 것 같아요. 사고력을 발휘를 잘 하려면 그 기본 토대가 관찰력이다. 그렇죠. 그죠? 일상생활에서든 내 마음이든 어떤 거든
관찰을 참 잘 해야 되겠다 맞습니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일단 먼저 관찰이 가장 관건인 것 같습니다. 네, 저희 노래 한 곡 듣고 올까요? 네. 네, 소냐의 상하의 노래 저희 함께 듣겠습니다. 소리 없이 소리 없이 흐르는데 외로운 여인인가 짝이른 여인인가 가버린 꿈속에 상처만 못 잊어 아쉬운 눈물에 그날 밤 상아 혼자 울고 있나 바람이 소리 없이 흐르는데 외로운 여인인가 짝이른 여인인가 Yeah, street soul brother, 지기도 소냐, 상하의 노래, check it. 청춘 젊음 사랑과 꿈 말도 없이 내게 왔다가 시작과 끝 이제 가야 할 길 혹시 바람은 알지 해가 뜨지 않을 수 없는 긴 외로운 밤길 몽노와 울어도 흐르는 눈물은 내게 사치 같아서 아무도 몰래 흐느끼며 내 맘에 문을 닫았어 떠난 사람은 울면 부여잡아도 나를 떠나가 떠난 사람은 울면 부여잡아도 나를 떠나가 가버린 꿈속에 상처만 애달퍼라 못 잊어 아쉬운 눈물에 그날 밤에
없이 흐르는데 바람이 소리 없이 흐르는데 감사합니다. 네, 계속 이어서 해볼게요. 선생님, 그러면 또 다른 말씀들도 있으셨을 것 같은데 네, 궁금하네요. 재밌으면서도 좀 어려운 얘기가 있었어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꼭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글쓰기의 그 표현력 있잖아요. 묘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 쉽다고 생각하지만 막상 또 쓰려고 그러면 대부분 묘사를 안 하고 설명으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림이 안 그려지는 거죠. 그럴 때 가장 이제 중요하게 보는 게 이런 얘기입니다. 친구가 민들레로 맛있게 그 무침을 했어요. 그걸 내놨는데 이 친구가 내놓은 무침을 먹으면서 너무 맛있더라고요. 민들레 무침이. 맛있는데 이 친구는 이제 어디서나 민들레를 보면 그 무침이 생각이 나. 그러니까 이 무침이 생각난다는 건 뭐냐면 감정을 직접 말하지 않고도 이거죠. 자기 머릿속에 들어가면서 어떤 식으로 바뀌냐면 감정 대신 기억, 맛, 향기, 표정으로 이제 이렇게 점차 변하는 건데 묘사로 가면 민들레가 친구 생각나게 하고 그 다음에 무침이 생각이 나게 하고 따뜻한 기억 이렇게 이제 연결이 되면서 서사로 가는 거죠. 묘사가 된다는 말. 감정적으로 이입하면 자꾸 설명하려고 하는데 어떤 그림을 그리게 한다는 게 묘사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인과관계가 거기서 튀어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모양에 대한 감정만을 갖고 있는 게 아니고 거기에서 기억으로 해서 뒤끝으로 일어나는 그 장면이 그냥 이렇게 한 개의 그림이 몇 개의 그림으로 나눠지는 것처럼 그렇게 이어지면 어떤 구조적으로 그 서사라든지 묘사라는 게 표현이 된다는 이게 쉽지는 않은 건데도 불구하고 무슨 얘기인지 알면서도 이렇게 전달하기는 또 쉽지 않아요. 그래서 결론은 직접 말하지 않고도 이게 책을 쓰거나 글을 쓸 때 보면 직접 자꾸 말을 하려고 해요. 독자로 하여금 그 말하려고 하는 걸 머리에 담게 만들어 주려면 감정, 기억, 관계를 풍부하게 드러내는 게 이미지를 이제 기반으로 해서 묘사를 끝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유명하신 분인데 이 돌리즈가 말하는 탄령토화라는 게 있어요. 돌리즈라는 이제 이분이 말하는 것 중에 탄령토화가 있는데 이 장면에서 가장 중요한 건 사람은 늘 똑같다고 보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 계속 변하고 있어요. 변하는 걸 모르는 것뿐이지. 근데 이게 어떤 관점에서 보면 이게 이제 그 한 자리에서 벗어나는 걸 탈영토화한다고 그러거든요. 영토화는 계속 머문다는 거고 재영토화는 탈영토화했다가 다시 원상복구 아니면 변화하는 걸 이제 재영토라고 하는데 어려운 얘기라서 이제 더 얘기는 안 할게요. 영토화는 머무는 겁니다. 그 자리에 머무는 거고 탈영토화는 그 머문 데서 벗어나는 걸 탈영토화라고 하고 재영토화는 구축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글을 쓴다는 건 구조를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 구조를 재영토화해서 구축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쉽지 않은 얘기지만 꼭 해야 될 건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절대 묘사라든지 서사가 구조나 이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럼 탈영토화 된다고 해서 다 일어나는 건 아닌데 그것들이 어느 정도 벗어나는 거죠. 그리고 재영토화가 되면 약간 그 건물의 어떻게 보면 건물의 구조를 뼈대를 갖추는 의미로 가는 거죠. 그래서 재영토화가 될 때는 모든 게 구축된다. 아, 이거 쉽지 않네요. 제가 말해놓고도. 근데 이거는 한 번씩 생각해 볼 게 재영토화는 쏟아낸다는 개념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글을 쓸 때 글에서 다 쏟아내면 이게 글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쏟아낸다는 건 그냥 편지를 쓴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어떤 장르의 소설이든 동화가 되려면 쏟아낸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쏟아내는 걸 내지 말고 그걸 가지고 구축을 하는 거죠. 구조물을 만드는 거. 플롯이라는 개념이 되는 겁니다. 이걸 얘기하시는데 알아들으면서도 쉽지 않지만 한번 생각을 꼭 해봐야 될 이론이라고 좀 생각돼서 오늘 소개를 했습니다. 언젠간 저도 이해할 수 있겠죠. 저도 사실은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한 번씩 다시 되돌아보고 있어요. 저 이론이 맞는 얘기는 맞는데 네. 어떻게 할 것이냐는 이제 여러분들의 판단에 의해서 하는 거죠. 뭐 저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너무 어렵죠? 나중에는 이해가 될 거. 예, 이해가 되실 겁니다. 되는 시기가 오겠죠. 어쨌든 구조로 글을 쓴다는 관점은 맞습니다. 그래요. 선생님 이번 노래 소개해 주시겠어요? 제가 그거를 한번 소개를 해주겠습니다. 이게 참 발음이 좀 쉽지 않은데요. 가수는 미나입니다. 미나의 Se Telefonando라는 노래입니다. 들어봤는데 저는 전혀 새로운 노래라서 그런가요? 네. 저는 좀 몇 번 들어봤는데 조금 색다른 노래입니다. 예전 노래 같아요. 예, 아주 오래됐지만 네. 그 당시에는 유명했던 노래입니다. 네. 그럼 함께 듣겠습니다. Lo stupore della notte spalancata sul mare ci sorprese che eravamo sconosciuti io e te. Poi nel buio le tue mani d'improvviso sulle mie è cresciuto troppo in fretta questo nostro amor. Se telefonando io potessi dirti addio, ti chiamerei. Se io rivedendo ti fossi certa che non soffri, ti rivedrei. Se guardandoti negli occhi sapessi dirti basta, ti guarderei. Ma non so spiegarti che il nostro amore appena nato è già Se telefonando io potessi dirti addio, ti chiamerei. Se io rivedendo ti fossi certa che non soffri, ti rivedrei. Se guardandoti negli occhi sapessi dirti basta, ti guarderei. Ma non so spiegarti che il nostro amore appena nato è già 네, 그러면 이달의 추천 동화책 기대가 되는데요, 선생님. 네네. 네. 어떤 책일까요? 저는 동화는 항상 이제 상상이나 뭐 이런 사고력 그리고 뭐 좀 아웅다웅 싸우는
이제 동화를 즐겁게 읽었거든요. 근데 이번엔 특이했어요. 이분의 작품이 또 그런 작품이 많았었는데 더 특이한 작품이 있어서 소개를 할까 합니다. 오래된 건데요. 이분은 이제 1935년생이고 이미 돌아가셔서 안 계시긴 하지만 데이비드 맥키라는 아주 유명한 작가분이 계셨어요. 네. 이분의 동화 중에 한 작품이 6사람이라는 작품이 있는데 이 작품이 좀 어린아이가 보기에 굉장히 좋게 돼 있긴 한데요. 예. 내용을 봐서는 어른이 봐야 될 어린이 동화라는 관점이죠. 네. 이 동화는 그 일종의 보면 전쟁과 권력의 순환을 압축적으로 이렇게 그려낸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 작품으로는 아닌 것 같은데 아이들도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그림과 같이 그려져 있죠. 그림체도 너무 좋았고요. 이 내용 자체는 이제 이런 내용입니다. 뭐 옛날에 6사람이 살았어요. 그들이 이제 단지 그냥 평화롭게 살기 위해서 땅을 찾아 돌아다닌 거죠. 땅을 찾고 나니까 그 땅을 지킬 군인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6사람을 또 채용을 해요. 그러고 나니까 또 욕심이 생긴 거죠. 이웃집의 땅을 뺏은 거예요. 근데 이게 또 뺏고 나니까 또 욕심이 생긴 게 그 마을 전체를 이제 차지하게 돼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이 얘기가 또 관건이 된 거죠. 그럼 6명의 군인만 필요하겠냐? 더 많은 군인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6명을 장교로 하고 수백 명, 수천 명의 또 군인을 채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강 아래에 있는 마을을 침범하게 되는데 그 강 아래 마을에 있던 사람들조차도 그 마을에서 우리를 공격하지 않을까 싶어서 6명의 병사를 또 채용합니다. 그리고 또 훈련을 엄청 많이 해요. 그리고 나서 어느 날 강가에 딱 부딪혔는데 보초를 섰는데 강북과 강 아래에 있는 사람이 마주보고 이제 보초를 쓰고 있는데 어느 날 물오리가 하늘로 날아오르는 거예요. 그걸 화살로 이제 서로 맞춘 건데 양쪽의 보초가 다 못 맞춥니다. 그럼 그 화살이 어디로 날아갈까요? 마주 보이는 데로 날아가겠죠. 그때부터 전쟁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훈련을 거듭했던 사람들이라서 다 죽어요. 그럼 양쪽에 강북에 있는 사람하고 강남에 있는 사람 6명씩 각기 살아남아서 다시 자기 땅을 찾으러 떠나는 겁니다. 불필요한 짓을 한 거죠. 여기서 가장 모티브가 된 건 아이들한테 이제 가르칠 건 아니지만 아이들한테는 욕심을 과하게 내지 말라는 얘기가 될 수도 있겠지만 어른들한테는 탐욕을 부리지 말라는 메시지가 되겠죠. 굉장히 단순하면서도 이야기가 점층법적으로 가요. 그러면서 이야기의 흐름도 그렇지만 그림이 가장 멋있게 그려집니다. 네. 멋있다기보다도 재밌게 그렸었다는 거죠. 이분의 이제 작품을 추천하는 이유는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이들에게는 평화의 의미를 자연스럽게 물어보는 책이에요. 뭐 단 한 장면, 한 문장만으로도 전쟁의 그 부조리한 걸 다 이해를 시켜버리는 거죠. 이런 점에서 봤을 때 이 책이 되게 뛰어났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제가 알고 있기는 한참 이 책이 나왔을 때 당시에는 이슈화되어 있던 책입니다. 그래서 지금 돌고 돌아서 제가 다시 이걸 추천하게 됐는데 요즘 세상이 좀 우리가 남북이 갈라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봐서는 또 이게 또 필요한 관점으로 보입니다. 이분의 이제 책들은 조금 다른 동화 작가보다는 약간 색달라요. 추천 동화 중에 또 하나는 이 데이비드 맥키의 또 하나의 작품 중에 그때 베스트셀러가 엘머라는 작품이 있었습니다. 네. 네, 이건 알록달록한 코끼리 엘머가 이제 그 자신만 다른 모습이 부끄러워서 회색으로 몸을 칠해서 평범한 코끼리하고 어울리는 장면이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 틀리다는 관점이 아니고 다르다는 관점에서 보면 이렇게 해도 되는데 굳이 회색으로 살려고 했던 건 옛날에 우리 동화 중에 미운 오리새끼라는 네. 동화가 있었죠. 약간 그런 톤하고 좀 비슷한 얘기인데요. 결국 엘머는 본래 모습을 되찾아요. 네. 미운 오리새끼도 약간 그런 테마죠. 코끼리들은 엘마의 날을 정해서
서로 마음을 이제 그 다르다는 걸 서로 다르다는 걸 인정하고 축하해주는 장면을 이제 끝내는 거죠. 이게 그 당시에는 이게 굉장히 좀 유행했던 그랬겠네요. 예, 1960년 재밌는 되면. 작품이죠. 그렇군요. 그러면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선생님 나머지 책 안내해 주시겠어요? 아, 네, 그렇습니다. 네. 정태춘의 시인의 마을 듣고 오겠습니다. 창문을 열고 내다봐요. 저 높은 곳에 푸른 하늘 구름 흘러가며 당신의 부푼 가슴으로 불어오는 맑은 한 줄기 산들 바람. 살며시 눈 감고 들어봐요. 먼 대지 위를 달리는 사나운 말처럼 당신의 고요한 가슴으로 닥쳐오는 숨가쁜 자연의 생명의 소리. 누가 내게 따뜻한 사랑 건네주리요. 내 작은 가슴을 달래주리요. 누가 내게 생명의 장단을 쳐주리요. 그 장단에 춤추게 하리요. 나는 자연의 친구, 생명의 친구, 상념 끊기지 않는 사색의 시인이라면 좋겠소. 나는 일몰의 고갯길을 넘어가는 고행의 수도승처럼 하늘에 빗긴 노을 바라보며 시내 마을에 밤이 오는 소리를 들을 때요. 우산을 접고 비 맞아 봐요. 하늘은 더욱 가까운 곳으로 다가와서 당신의 울적한 마음에 빗뿌리는 젖은 대기의 애틋한 웃음. 누가 내게 다가와서 말 건네주리요. 내 작은 손 잡아주리요. 누가 내 마음에 위안 돼주리요. 어린 시인의 벗돼주리요. 나는 자연의 친구, 생명의 친구, 상념 끊기지 않는 사색의 시인이라면 좋겠소. 나는 일몰의 고갯길을 넘어가는 고행의 수도승처럼 하늘에 빗긴 노을 바라보며 시내 마을에 밤이 오는 소리를 들을 때요. 네, 그러면 세 번째 책은요? 아, 또 재밌는 거죠. 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책이기도 하고요. 그 똑같은 이제 데이비드 맥키의 작품인데요. 지금은 안 돼, 버나드. 이게 이제 부모님이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 얘기는
버나드가 이제 괴물이 나타났다고 부모님한테 가서 막 소리를 쳐요. 살려주세요 하면서 막 소리치는데 부모는 지금 바빠 라면서 전혀 듣지 않아요. 그래서 내용이 어떻게 되냐면 결국 버나드는 그 괴물한테 잡혀먹힙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 그 괴물이 버나드 흉내를 내요. 그리고 네. 항상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부모는 눈치채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이 책은 이제 그 당시에도 그렇지만 지금도 전하는 내용이 많습니다. 아이들을 외면하는 부모의 무관심, 위험하죠. 근데 요즘 그런 것 때문에 많이 생기는 게 애착 형성의 실패, 이런 것들이 또 나오고 정서 조절 능력이 미발달되는 거죠. 역할이 반전돼요. 애가 아니고 이제 어른 아이로 바뀌는 거죠. 그리고 학습 행동 문제로 이어지면서 아이가 도태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보면 동화 내용을 보면 잡혀먹었다는 얘기는 아이로서 본질을 살아나가지 못한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 동화는 짧으면서도 임팩트 부분이 되게 강해요. 잡혀먹혔다. 이거 쉽지 않은 얘기거든요. 그러게요. 그런데도 거기서 논하는 논점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책을 보면서 느끼는 바, 이런 것들을 많이 공감대를 형성을 시켜서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게 만드는 게 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동화책을 추천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걸 널리 알리고 싶다라는 네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요번에 이제 이가령 선생님이 이제 특강을 들으면서 이것도 좀 같은 노선에서 좀 봤어요. 네. 이가령 선생님의 그 관점도 똑같은 것 같아요. 쉽게 푸른다는 얘기는 공감대를 갖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동화 자체도 최대한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 책을 저는 소개시켜주고 싶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네. 지금도 느끼는 거지만 특강을 받으면서 생각했던 게 과연 나는 저렇게 할 수 있을까? 라는 또 의심도 가졌어요. 그래서 저도 책을 많이 읽기도 하겠지만 실천을 또 해야 되겠다. 말로만 그럴 게 아니라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칠까 합니다. 네. 좋은 말씀 해주셔서 저도 또 한편으로 또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네요. 네. 저도 뭐 말하면서 저도 하게 되네요. 네. 저희 마지막 노래 소개해 주시겠어요? 아, 예, 그러겠습니다. 예. 그 영화 미션의 OST에서 나온 넬라 판타지아 음악이고요. 네. 넬라 판타지아는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 영화 속에서 그 장면과 겹쳐지면서 감동적인 부분도 생기는 것 같아요. 영화를 그죠? 보면 더 할 겁니다. 네, 그 영상이 좀 떠오르면서 두 번째는 투웨이스, 일약 금과 은이라고 합니다. 네. 빗속을 둘이서. 되게 오래된 작품이죠. 저는 들어본 적은 없는데 기록에 보니까 1976년도에 나온 맞습니다. 노래네요. 예. 제주 학교 다닐 때입니다. 저희 이 두 곡 들으면서 저희 서대문 까치방은 물러가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신 윤기경 선생님 감사드리고 계속 건강하셨으면 좋겠어요. 모두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네. 네, 안녕히 계세요. Sogno d'anime che sono sempre
나를 보고 살며시 얘기하려 정명만 못하리라 마음 깊이 새겼다면 보고 가는 빛으로 나에게 전해주며 이 비서는 걸어갈까요 둘이서 말없이 갈까요 아무도 없는 여기서 저 놀던 끝까지 다정스런 너와 내가 손잡고 둘이서 말없이 갈까요 아무도 없는 여기서 저 불담 끝까지 다정스런 너와 내가 손잡고 라라라라 la la